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손에 들린 건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미역국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매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신축 아파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제 76년 인생의 흔적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을까? 손주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민준이는 제 걱정을 알았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엄마 오시면 좋다고 했어요.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며느리 지영이는 올해 38살이고 신뢰받는 회사에 다니는 꼼꼼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저와는 아직 서먹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제가 쓸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제가 미리 정리해뒀어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예의 바른 미소랄까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준호가 신나서 떠들었죠. 할머니, 우리 학교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오늘 미술 시간에 제가 상 받았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물으니 준호가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옆에 앉을래요. 할머니가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지영이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외로우시잖아. 엄마 옆에도 앉아야지.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 옆이 좋아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래. 할머니랑 있어. 엄마는 괜찮아.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억지로 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이따가 엄마한테도 가서 안아드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갈 때 저는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처음이니까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준호가 너무 어머니한테만 붙어서 좀 그래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애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건데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이상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가 불편해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공기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지영이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겠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작아져도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목격하게 될 그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아들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혼자 살 때도 변함없이 그 시간에 눈이 떠졌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향했는데 어둠 속에서도 눈에 익은 가구들의 위치가 보였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해야지. 물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 개수대를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준우한테 뭘 해줄까? 아침에 계란말이라도 해줘야겠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제 방으로 돌아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7시쯤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온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어디 아파?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에 청소하시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저희는 좀 늦게 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제가 겨우 그 말만 꺼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건 알아요. 근데 저희도 저희 리듬이 있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청소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부터 새벽 청소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5시에 눈은 떠졌지만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 하나를 잃어버리니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반찬이 거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치와 계란 정도만 있었죠. 내가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놓으면 지영이도 편하겠지? 그날 오후 지영이가 출근하고 민준이도 회사에 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쳤고 멸치볶음을 만들었으며 제가 자신 있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들을 예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뒀죠. 이 정도면 며칠은 먹을 수 있겠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엄마가 반찬 만드셨네?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이의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 지영아, 너도 먹어봐. 엄마 요리 실력은 정말. 민준이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지영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에게 부엌은 그녀만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역에 들어간 거였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다가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고 했죠. 그때 준호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야, 어려워? 제가 다가가 물으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아 문제를 함께 풀어줬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숙제 도와주셨어요. 지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좋겠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숙제는 엄마랑 하자.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싫어요.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줘요. 준호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지영이에게는 칼처럼 꽂혔을 겁니다. 지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하지만 준호는 이미 제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준호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전부 어머니한테만 가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건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 아들인데 저는 왜 이렇게 밀려난 것 같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영이를 밀어낸 거였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김치찌개 생각나네. 엄마가 해주시던 그 김치찌개 말이야. 어릴 때 그거 먹고 싶어서 학교에서 빨리 집에 왔었는데 민준이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지영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젓가락을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그래요.
시어머니 요리가 최고시죠. 지영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요리 잘하잖아. 민준이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정타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디가 아파?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준호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한테 갈래요. 그리고는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때 복도에 서 있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영이한테서 모든 걸 빼앗은 건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이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배가 좀 아파요.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해줘야 하는데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이도 배가 아프면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금세 나았거든요. 미역에는 몸을 보하는 성분이 많다고 들었고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준호한테 미역국을 끓여주자. 하지만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또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의 아픈 얼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자. 메모만 남기면 되겠지. 그날 오전 지영이가 출근하고 민준이도 회사에 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고 찬물에 불렸습니다. 미역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고 아프지 마라.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줄게. 미역을 참기름에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볶아지는 미역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국물을 붓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미역의 영양분이 국물에 우러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국물이 끓으면서 미역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던 시절 매일 아침 이렇게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려주던 그때가 말이죠. 그땐 참 행복했는데 국이 다 끓자 예쁜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 한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배 아플 때 먹으면 좋아. 사랑해. 메모를 반찬통 위에 붙이고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5시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죠.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봤습니다. 지영이가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더니 주저없이 그 국을 싱크대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수구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이는 빈 반찬통을 물로 씻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러시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좀 할 수 없나?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반찬통을 닫고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한 뒤에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불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버린 거지? 준호가 안 먹는다면 나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적어도 한마디만이라도. 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메모지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겠죠. 한참을 울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구나.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지영이는 계속 불편할 거고 저는 계속 상처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장감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떠나야 해. 저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첫 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한다고 써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 지영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내 생활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고 나는 그걸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딸 같았어. 진짜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고 싶었는데 끝내 그러지 못했구나. 새벽 청소를 멈춘 것도, 반찬을 만들지 않으려 한 것도, 준호 숙제를 도와주지 않으려 한 것도 전부 내가 편하기를 바라서였어.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작아져도 나는 내게 부담이었구나. 미역국을 버리는 걸 봤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지. 내가 여기 있는 한 너는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너희를 사랑하기에 떠나는 거야. 민준이한테 잘 말해줘. 엄마는 괜찮다고, 이제 편하게 쉬고 싶다고. 그리고 준호한테도 전해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지영아, 너도 행복하렴. 미안하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남편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 며칠 쉬다 올게. 민준이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갑자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편지는 책상 위에 놓아뒀습니다. 지영이가 청소하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살았던 이 집,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저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방은 조용했고 지영이의 방도 고요했습니다. 잘 지내거라. 모두.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새벽 첫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서울의 빌딩 사이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시 혼자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되니까. 버스는 천천히 제가 살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혼자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남긴 편지가 그리고 제가 떠난 빈자리가 그 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그리고 3개월 후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지도 말입니다. 제 옛집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3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고 청소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편한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거실에서 혼자 TV를 볼 때, 준호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라고, 그들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친구분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편하게 지내고 있어. 조금만 더 쉬다 갈게. 엄마,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래도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준호가 보고 싶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한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곧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언제 오실 거예요? 왜? 무슨 일 있니?
준호가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학교 숙제도 안 하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랑 저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뭔가 다 꼬였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편지 봤어요. 지영이 방에서 발견했어요. 아,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떠남으로써 그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그 집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떠난 첫 주 지영이는 사실 홀가분해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유롭게 부엌을 쓸 수 있었고 준호의 숙제도 자기 방식대로 도와줄 수 있었죠. 이제야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지영이가 민준이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자기 전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친구분 집에 계셔. 곧 오실 거야. 지영이가 대답했지만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아이는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너무 할머니를 찾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2주째 되던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죠. 어머님, 준호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숙제도 안 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영이는 준호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숙제 공책에는 빈 페이지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의 빨간 펜으로 숙제 안함이라고 적힌 표시들이 보였죠. 준호야, 왜 숙제를 안 했어?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도와줬을 때는 잘했는데 엄마가 도와줄게. 할머니처럼. 싫어요. 할머니가 아니면 싫어요.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3주째 균열은 부부 사이에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밥 먹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영이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이가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근해도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주말에도 거의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영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민준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왜 요즘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
읽었어요. 그럼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당신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 가족. 근데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어? 민준이의 말에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됐어. 나 피곤해. 민준이가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영이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나 넓고 추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처음으로 지영이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가 울고 있다고, 민준이와 지영이가 사이가 안 좋다고, 제가 떠남으로써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영이는 여전히 저를 부담스러워할 테고 저는 또다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거울 앞에서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민준이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집안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준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호 성적이 반에서 꼴찌로 떨어졌대요. 지난달 시험에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준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하니 있대요. 민준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가 매일 밤 할머니 꿈을 꿨다고 울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지영이랑 저도 요즘 매일 싸워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날 밤 민준이의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가 전부 얘기해줬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의 집 마이너스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는 거실에 앉아 준호의 성적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요? 지영이가 성적표를 흔들었습니다. 봤어. 선생님한테도 전화 왔어. 민준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준호가 꼴찌라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정서적 불안이래. 집안 분위기 때문이래.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를 모셔와야죠. 당연히.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찾고 집안은 엉망이고 우리 둘은 매일 싸우고.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적응할 시간을 안 준 거잖아요. 지영이가 반박했습니다. 적응?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준호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도 힘들어요.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신 후로는 매일 눈치 봐야 했어요. 제 집인데도 제가 손님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내쫓은 거예요? 민준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쫓다니요. 저는 미역국 버린 거 엄마가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 엄마가 손주를 위해 정성껏 끓인 국인데 왜 화가 나요? 그게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봐요. 왜 그랬는지. 민준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질투했어요. 질투.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저한테는 안 오고 어머니한테만 가니까 당신도 엄마 요리가 최고라고 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집에서 저만 필요 없는 사람 같았다고요. 눈물이 지영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질투한다고 해서 70살 노인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지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새벽 청소 멈췄잖아요. 반찬도 안 만들었잖아요. 준호 숙제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렇게 다 당신 말대로 했는데도 당신은 만족 못했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지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엄마가 없는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그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떠나셨어요. 아빠는 재혼했고 저는 새엄마랑 살았어요. 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정만큼은 완벽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깊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 가족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우리 엄마한테 풀면 안 돼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알아요. 지영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나 방에 들어갈게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불렀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영이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번진 화장, 일그러진 표정. 이게 나야? 지영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로 어머니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나? 거울 속의 자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엄마, 오늘 지영이랑 크게 싸웠어요. 민준이가 모든 걸 얘기해 줬습니다. 지영이가 했던 말들, 자신이 했던 말들. 전화를 들으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지영이한테 시간을 줘. 그 애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조금씩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아팠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영이는 제가 자신의 가족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고, 저는 지영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둘 다 두려웠던 거였죠.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제 뭔가가 바뀌어야 할 때구나.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뭔가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큰 싸움이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 전화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걱정했습니다. 지영이는 괜찮을까? 준호는? 민준이는? 하지만 제가 먼저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로부터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상담받기로 했어요. 제가 권유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이라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었다는 걸, 그래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민준이가 모든 걸 얘기해 줬습니다. 지영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지영이의 첫 상담 -2주 전. 지영이는 병원 상담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가 해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우리 엄마한테 풀면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맞아.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지영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지영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예요. 그 첫 마디가 나오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는 지영이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새벽 청소를 멈추게 한 일, 반찬을 무시한 일, 미역국을 버린 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을 떠났다는 것.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다 말하고 나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으셨나요? 아니요. 싫진 않았어요. 나쁜 분도 아니고. 그럼 왜요? 그 질문에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두려우셨나요? 그 말에 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려워요? 왜 제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가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한테만 가고 제 말은 안 듣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인데.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 요리만 칭찬하고. 그때는요?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두려웠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것이었다고요. 그 말에 지영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좋아하면 당신을 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릴 적 가족관계는 어떠셨나요? 그 질문에 지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6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 후엔요? 엄마는 떠나셨고 아빠는 재혼했어요. 새엄마랑 살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엄마는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아니었죠. 외로우셨겠어요. 상담사의 따뜻한 말에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아빠마저 저를 버릴까봐, 새엄마가 저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항상 착하게 굴었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당신만의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 가정만큼은 완벽하게 지키고 싶으셨군요.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가족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셨고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예전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또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는 무서웠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처음부터 저였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상처를 준 건 사실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변할 수 있어요. 지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너스 두 번째 상담. 지영이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상담사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 후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보이시나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보여요.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얼마나 작아지려고 노력하셨는지, 편지에 너를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쓰셨네요. 네, 그게 가장 아파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는데, 저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시겠어요? 네, 찾아가야 해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변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요. 지영이가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약한 모습도 보이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상처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셨죠. 당신도 그랬고요. 이제는 서로의 약함을 나누세요. 다시 매심의 시점 마이너스 현재. 민준이가 전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영이가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것들, 울었던 것들,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전화를 들으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지영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이해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건 지영이와 내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민준아, 지영이한테 전해줘.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미안했다고. 엄마, 나도. 지영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그게 잘못이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야.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지영아, 너의 아픔을 이제야 알았구나. 너도 나처럼 두려웠구나. 미안해.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진심으로.
펜을 놓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구름이 거의 걷혔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지겠구나. 뭔가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시간이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봄으로 접어들었고 제가 살던 마을의 골목에는 개나리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매일 통화를 나눴고 지영이의 상담 과정도 계속 들었으며 준호와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었어. 지영이 마음을 몰라줬어.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날씨가 참 좋네.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끝에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올 리 없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 갑자기 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지영이도 내렸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지영이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윈 것 같았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고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서 있지 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만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차라도 한잔 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영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하지만 지영이가 민준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지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지영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청소하시는 것도, 반찬 만들어주시는 것도, 준호 돌봐주시는 것도 전부 저희를 위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투했어요. 준호가 저한테 안 오고 어머니한테만 가니까, 민준 씨가 어머니 요리만 칭찬하니까 제가 밀려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떠나고 새엄마와 살면서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 가족만큼은 완벽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누려고 하신 거였어요. 사랑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 불안함 때문에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지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미역국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이신 건데 그걸 쓰레기처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지영이가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 상담 받았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민준이한테 들었어. 상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두려웠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버림받는 거였다고. 제 어린 시절 상처가 어머니한테 투영된 거라고.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떠날 때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배려하셨는지,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이제야 보여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영이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 무슨, 나도 내 마음을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어머니, 나도 서툴렀어. 내가 편할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저는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야.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지영이가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달라졌어요. 상담 받으면서 제 불안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표현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제발.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니한테 딸처럼 대해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고 싶으신 것도 다 하세요. 제가 변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경계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지영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응? 앞으로는 제 불안한 감정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참지 않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할게요. 나도 내 기분을 먼저 물어볼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저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시 집으로 오실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아직은 여기서 좀 더 쉬고 싶어. 어머니, 지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주 왔다 갔다 할게.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방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고마워. 준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우리 준호 보러 자주 갈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을 배웅하며 마당에 섰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차 문을 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속삭여졌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영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지영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조심히 가렴.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저는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우리 관계도 차가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 테고 서로 부딪힐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나눌 겁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저는 떨어진 매화 꽃잎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꽃잎이었지만 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와줘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야겠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숙제도 도와주고 함께 저녁도 먹고 때로는 그냥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영이는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너는 좀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준호 이야기, 민준이 이야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준호가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대요. 하루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가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같이 자요. 그래, 우리 준호. 지영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지영아,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저한테 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뭘? 미역국 끓이는 법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미역국?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미역국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영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맛을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끓여보자. 부엌에서 오후가 되어 저와 지영이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먼저 미역을 물에 불려야 해. 저는 냉장고에서 마른 미역을 꺼냈습니다. 찬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돼. 그러면 부드러워지거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미역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셨어요? 글쎄, 평생을 했으니까.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민준이 키울 때도 저는 미역을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말이야. 사랑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 마음이 음식에 배어들거든. 지영이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미역국도 그렇게 끓이신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호를 생각하면서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걸 제가. 됐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 같이 끓여보자. 그럼 준호가 더 좋아할 거야.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역이 불자 저는 냄비를 꺼내 참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해봐. 내가 옆에서 알려줄게. 지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참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좋아. 이제 미역을 넣고 볶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미역을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계속 저어줘야 해. 타지 않게. 네. 지영이가 집중해서 미역을 볶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요? 잘하네. 이제 물을 부어. 물을 붓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야 해. 서두르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음식은 시간이 필요해. 사람 사이도 그렇고. 저는 국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 서두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을 봐야 해. 국간장 조금, 소금 조금. 저는 지영이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한번 떠서 맛봐봐.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어요.
그치? 이제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을 넣으면 돼.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뚜껑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도 이제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잘했어. 저는 지영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응? 이제, 정말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지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 필요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제가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어머니한테 눈치 안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같이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지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도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돌아갈게. 정말요? 응. 다음 주에 짐 싸서 올게. 지영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 해가 질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저와 지영이가 함께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미역국이다. 민준이가 국을 떠서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오, 맛있는데? 엄마가 끓이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영이가 끓였어. 내가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민준이가 놀라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영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소리쳤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지영이는 그 옆에, 민준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예전에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정말 오시는 거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잖아. 할머니, 그럼 매일 같이 있는 거예요? 준호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편하게 계세요. 하고 싶으신 것도 다 하시고,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나도 내 기분 물어볼게.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 저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고 창밖으로는 봄밤의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저 행복해요. 지금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편안해요. 나도 그래.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받아준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도 널 이해한다는 걸 알고. 네. 어머니,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기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누워본 이 방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엄마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다시 오신 거 맞죠? 응, 맞아. 정말 좋아요. 이제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요. 준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근데 준호야. 응? 할머니한테만 가지 말고 엄마한테도 와줘. 엄마도 너 보고 싶어? 알았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아이와 엄마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당에 피었던 매화꽃이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어난 그 꽃이 우리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고맙다. 모두.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